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렌더를 이용해서 저번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이미지를 다시 시연해서 만들어 볼게요. 왼쪽 하단을 보면 이상한 마우스 표시가 있죠? 이거는 원래 블렌더에는 없는 기능인데 단축키와 마우스를 잘 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마우스의 휠 부분을 눌러서 시점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컨트롤, 알트, 쉬프트 같은 걸 누를 때 옆에 떠 있으니 이걸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모든 것을 다 선택해서 없애줄게요. 그 다음 쉬프트 A를 눌러줄게요.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단축키라 여기서 메쉬, 큐브를 눌러줄게요. 정육면체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크기를 줄여볼게요. S를 누르면 크기가 작아지는데 납작하게만 누를 거라서 X, Y, Z 중 높이를 말하는 Z축을 뜻하는 Z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Z축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외부 클릭을 해주세요. 높이가 낮은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준 뒤 탭 키를 눌러서 모드를 바꿔줄게요. 처음 오브젝트 모드에서 탭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에디트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각 모서리의 점들이 해당 모드를 바꾸면 엣지 모드로 바뀌는데요. 그러면 선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을 누르면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선분을 클릭해주고 이 상태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각 모서리의 선분들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쉬프트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든 모서리의 선분이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눌러주세요. 베벨이라는 효과인데요. 해당 효과를 통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줄게요. 마우스 스크롤 휠을 올려주기만 하면 이렇게 선분들이 추가가 됩니다. 선분의 개수를 조절해주고 클릭을 해주면 해당 상태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것은 이 이미지였기 때문에 모양은 거의 다 만들어졌다 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복사를 해줄 건데요. 복사 단축키는 Shift D, Y축으로만 이동을 시킬 때는 G를 누른 뒤에 Y를 누르면 Y축으로 고정이 된 상태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하고 크기를 키워줄게요. 전체적인 크기를 키워주는데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 부분을 밑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G를 누르고 Z를 눌러 Z축으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배치를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제 모양의 길이와 너비의 변화를 줘볼게요.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에 들어와 준 다음 해당 버튼을 눌러줄게요. 투명해지면 선택이 안 되는 부분을 찾기 쉽기 때문에 눌러줬어요. 설정을 점으로 바꿔준 뒤 드래그를 하고 G를 눌러 이동을 시켜줄게요. X축으로 고정을 위해 X를 눌러주면 긴 직사각형이 돼요. 다른 모양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줄게요. 적절하게 배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다시 눌러주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블렌더는 결과물을 내보내기 위해 추가로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3D 화면에서 원하는 시점으로 결과물을 출력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이 카메라를 만들어 출력할 부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카메라도 Shift A를 눌러 카메라를 만들어 줄게요. 이런 사각형 모양이 생겼습니다. 이게 카메라입니다. 지금 이 카메라가 해당 위치에서 찍고 있는 건데 카메라의 시점을 볼 수 있는 단축키는 0인데 이것을 누르면 너무 가깝죠? 카메라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카메라를 원하는 시점으로 불러주는 단축키 Ctrl Alt 0을 눌러주면 제가 보고 있는 시점으로 카메라가 시점을 비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재질과 색상을 설정해 줘야겠죠. 렌더 모드로 바꿔줄게요. 제작한 오브젝트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오브젝트를 볼 수 있도록 조명을 추가해 줄게요. Shift A를 누르고 라이트를 선택해 준 뒤 움직여서 조명의 범위를 넓혀주고 초록색 전구 모양을 클릭해 조명의 세기를 조절해 줄게요. 저는 좀 강하게 6000 정도로 맞춰줬어요. 더 높이 띄워주고 카메라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밑에 있는 바닥 부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가장 밑에 바탕을 하나 깔아줄게요. Shift A, 평면 선택. 평면을 만들어서 G를 눌러 Z축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이제 좀 깔끔해졌죠? 렌더 엔진을 EV에서 Cycles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매테리얼로 들어가 줄게요. 매테리얼을 줄 오브젝트를 클릭한 뒤 New를 눌러 재질을 만들어 줄게요. 이름을 구분하기 쉽도록 1로 바꿔줬어요. 흰색인 상태에서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작은 오브젝트를 같은 재질로 넣어줄게요. New가 아닌 옆에 있는 구 모양을 선택해 만들어놨던 1을 선택하면 똑같은 재질이 입혀집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두 가지 색깔들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재질을 바꿔줄게요. 원래 재질은 내용이 많은데 과정상 다른 설정은 넘어갈게요. 트랜스미션을 열어준 다음 수치를 움직여주면 투명도가 바뀝니다. 수치 값에 따라 투명하거나 반투명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오브젝트도 수치 값을 변경해 줄게요. 그래도 완전히 투명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반사가 잘 되는 느낌을 주고 싶다면은 요 값을 조정을 해줄게요. 거칠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값을 조정을 해주면 표면이 매끄럽게 됩니다. 거칠기 값이 높을수록 매끄럽지 않겠죠? 값을 적절히 조절해 재질을 완성시켜 줄게요. 아래쪽에 흰색 조명이 비치는 게 보이나요? 반사가 되는 재질이라 조명이 비치게 된 것인데요. 저는 이 조명이 보이는 게 싫어서 조명의 사이즈를 키워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이제 비치는 조명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조명의 면적이 넓어진 것이라 조명의 세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명의 세기를 더 높여줬습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상단 렌더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렌더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준 뒤 저장을 해줍니다. 블렌더는 쉬운 프로그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간단한 것만 배워놓으면 굉장히 퀄리티 있는 이미지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